두 개의 질문을 이어서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먼저 그 이야기의 순서상 아빠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아빠 얘기를 먼저 해보죠. 아빠는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잔소리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뭔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이 쑥스러웠어요. 네. 또 말해보지 않아서 말하지 못하는. 말해보지 않아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핑계들 많이 대잖아. 나도 그런 말 안 해봐서 나도 못해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보다 잔소리가 더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잔소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기본인 거고 해야 할 일들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스스로 모를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안 하고 있구나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모르고 말을 안 하고 있었다. 자, 표현이 쑥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쑥스러운 건 어떤 걸까요? 쑥스럽다. 효은쌤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안 해봐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달콤한 말들이 뭔가 사람들한테는 이게 막 요즘에 막 오글거린다 라고도 하고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쑥스럽다 이런 거. 민망하다. 민망하다, 오글거린다. 그런데 지금 지훈이는 사랑한다는 말이 달콤한 말이라고 했어요. 왜 사랑한다는 말이 달콤한 말일까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되게 기분 좋게 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니까요. 어떻게 보면 말하는 사람은 근데 쑥스럽고 민망한데 듣는 사람은 기분 좋고? 네.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듣는 사람은 하지 마. 하지 말라고 막 왜 그러지? 저는 좋더라고요. 달콤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좋더라고요. 그럼 듣는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 맞아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한테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싫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일단 아빠가 해주거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줬을 때는 되게 달콤하고 기분 좋게 들리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는 좋은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렇군요. 민망한가? 근데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족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말을 할 때는 되게 민망함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왜 민망할까요? 아까 지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뭐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에? 표현하는 것에. 표현하는 것에? 그럼 표현하는 것에는 왜 이렇게 모든 표현이 다 익숙하지는 않을 건데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는 건 어떤 종류의 표현일까요? 사랑이 뭘까요? 왜 사랑한다는 표현은 그럼 표현하기에 쉬운 표현이 있고 표현하기에 어려운 표현이 있다는 얘긴데 사람에 따라 또 쉬운 표현과 어려운 표현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속성에서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그렇고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 그래서 지금 나는 든 생각은
사랑이라는 것의 속성이 이 표현에 되게 뭔가 연결이 된다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책임이 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그러니까 달콤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녀 간에 가족 간에 뭐 아니면 뭐 인류에 대한 사랑까지도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줘야 되는 부분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대놓고 드러내기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인데 연지기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걸 표현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책임과 희생을 대놓고 말하기가 싫어서? 무거워서? 근데 한 번 말하면 무겁다고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하거나 들을 때 막 무겁게 다가오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랑의 속성은 세계적으로 그 사랑의 속성은 공통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우리나라나 이런 동양권에서는 그거를 표현하는데 좀 익숙치 않은 것 같고 좀 더 그 외국 서양 I love you 이거 되게 쉽게 하고 그런 걸 보면은 또 그런 속성보다는 표현 우리 문화 자체가 말 안 해도 알 거야 라는 거 있잖아. 이심전심으로다가 불교의 스승자. 염합에서. 네, 염합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뭐 유교적인 문화도 좀 있고 해서 그런데 표현하는데 좀 서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속성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양의 정서적인 차이다, 문화적인 차이다.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정서도 어떻게 보면 좀 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랑한다는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인 표현은 더 잘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익숙하지 않고 민망하고 쑥스럽고 오글거리고 그런 것 때문에 긍정적이고 다정한 표현은 잘 못하지만 부정적인 표현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잘하는데 그럼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에서 그 무엇에 해당되는 게 이를테면 감정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것도 다시 정리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훨씬 더 잘 표현하는 게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다 동의해요 이 얘기에는? 네. 부정적인 방식도 표현하는 게 더 쉽다라는 말은 요 근래에 들어서인 것 같고 오히려 오랜 더 시간을 더 거쳐서 올라갔을 때에는 긍정적인 정서든 부정적인 정서든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문화였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는 참아야 한다라는 게 참으린 1번이면은 뭐 살인도 면한다 계속 우리에게는 참는 것을 요구해 왔었고 또 긍정적인 거에서도 아까 염화미소 이야기한 것처럼 또 똑같이 당연히 알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약간 그 예의에 어긋난 듯한 그런 그 숨겨야 미덕이고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서든 긍정적인 정서든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그런 특징상 좀 숨겨야 한다라는 것들 그래야 미덕이다 그래야 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정서가 계속 이렇게 만연해 왔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정서를 눌러야 한다로 나오는 폐해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한이 폭발하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그 화나 그런 것들이 폭발할 기회가 우리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폭발할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응집되어서 그 화를 같이 폭발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는 좀 내비쳐야 돼. 그렇게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야. 그렇게 뭐 나쁜 화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이렇게 좀 완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정서 특히나 이렇게 뭐 사랑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렇게 뭔가 표현하기에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색해서
그리고 뭔가 계속 문화적으로도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세뇌당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CF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 그 초코파이 CF 보면은 이렇게 네, 맞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막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말만 들으면 지금 딱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그 말하지 않는 문화가 당연히 알 것이다라는 전제가 잡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지 않으면 모를까요? 상당 부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말하지 않아도 안다. 혹은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사회적 터부가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식이나 이렇게 사람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하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그 공동의 경험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공동의 경험이나 혹은 의식의 변화나 그런 건 아직 없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기에는 좀 어색하다. 그리고 그 안에 깔려 있는 건 이런 특히나 이렇게 이 관계에서는 이렇게 이심전심, 이런 것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이렇게 공동의 전제로 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말해야 되는 걸까? 긍정적인 정서를?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엄마가 아팠을 때 그 전까지는 집에서 그런 표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아빠도 이렇게 표현 안 해봐서 못해 이랬는데 엄마가 한번 되게 크게 아프고 나서부터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I love you 막 이러고 사랑해 그러고 안아주고 그러는 게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되게 그런 뭔가 삭막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막 싸우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전환점을 갖고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변하니까 집 자체가 약간 분위기 자체가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표현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러긴 하지만 나이 든 분들이 이걸 더 감추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진짜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아낀다는 거를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알긴 알지만 더 넘어서 진짜 나를 정말 더 사랑하는 것을 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표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느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그 이상을 말하면 알게 된다는 거죠. 네. 아까 얘도 동동이도 몰랐었잖아요. 맨날 아빠가 잔소리하는 것만 계속해서 듣기 싫어 그래서 자기 마음 같은 까칠한 사탕을 골라서 먹었는데 막상 그 사탕을 먹으니까 아빠가 계속 사랑해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아빠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듣게 되니까 지금 효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빠를 가서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더 나은 또 그 이상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후에 동동이 아빠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나오진 않았지만 동동이는 분명히 아빠의 마음에 대해서 아빠가 지금 나한테 뭐해 똑같이 말하고 있겠지만 그 사랑해라는 말을 듣기 전과 이후는 굉장히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모르지는 않지만 정말 말을 했을 때 더 그 이상의 어떠한 그 시너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정말 말을 하는 것이 다 모두가 상황을 더 나은 상황, 더 좋은 상황을 관계를 만들어주나? 라고 하는 것도 조금 퀘스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잔소리를 한 이유가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잔소리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랑한다는 말과 잔소리를 둘 다를 같이는 못하는 건가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을 때 다 무조건 100% 더 좋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주느냐 오히려 그런 표현이
관계를 악화시킨다거나 뭐 퇴보시킨다거나 뭐 이런 상황은 없나? 갑자기 모두가 다 왜 이래? 거부감이 확 생겨서. 교수님 뭐 저질렀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이런 이런 표현이 다 모든 표현이 이러한 좋다라는 표현이 정말 다 100% 수용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다 더 나은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의문인 거죠. 근데 동동이만 그냥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알사탕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동동이만 놓고 본다면 아빠의 사랑한다는 말이라든지 할머니가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를 듣고 그 다음에 구슬이랑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존재구나 누군가가 항상 내 옆에 있어줬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혼자 놀아도 괜찮다고 얘기했던 아이가 누군가에게 같이 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로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표현은 하는 게 더 모든 상황에서 하는 게 더 나은 그러니까 편이다. 모든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모든이라는 전제를 달아도 되는지가 그게 정말 근데 저도 지금 아닌 상황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런 전제 그래서 모든이란 전제를 달아도 괜찮은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저 말을 쓰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 과제를 늦게 제출을 했어요. 교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준이 자주 그러나? 그렇게 메일을 보내거나 또 뭐 시험에 기말고사 공부를 맞아. 많이 못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다음번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진심이 아니라 다른 용어. 진심이 아닌 사람이잖아. 저 사랑이 아닌 사람이지. 그래서 그런가요? 사랑을 도구화해서. 네, 그러니까 사랑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저는 근거를 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사랑이 네. 쌍방일 때는 괜찮은데 일방일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방인 표현은 네. 스토커처럼 저 사람은 진심이에요. 도구로 사용하지도 않아. 뭐 성적을 뭐 이렇게 해서 뭐 과제를 늦게 내서 이런 도구도 아니라 상대는 진심이야. 상대는 진심으로 나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낫다 맞다 이런 단어들이 지금 계속 입에 어색한데 그러니까 모두는 진짜 안 들어가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구로 그러니까 진심이다라는 사랑을 전제로 했을 때 놓고 보면 도구가 아닌 진심이다라는 사랑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 진심인 상황에서 쌍방으로 사랑이 주고받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만 이 사랑이 표현을 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모든이라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우리 긍정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에서 긍정적인 표현이 왜 어색한가라는 문제에서 이제 사랑으로 문제가 이제 넘어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사랑이 뭔지를 사실은 정의를 해야 지금 이 성경에 얘기했던 그 모든 혹은 이 도구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진심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쌍방이어야지만 진심일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가 사랑의 속성을 정말로 얘기를 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랑의 정의? 사랑이란 사랑이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인지라. 그러니까 그 제일인 사랑이 뭐냐고요. 근데 그 아까 전에 사랑이 쌍방이냐 일방이냐 그렇죠. 근데 일방적이어도 진짜 진심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상대가 싫어하는 그런 거 말고 상대 자체가 인간이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퍼부었던 그런 나의 사랑? 그러니까 얘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책을 너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책을 사랑해서 책에 대한 그런 뭔가 나의 기쁨과 그 아껴줌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얘는 뭐 별 반응은 없잖아요 나한테 올 때. 근데 그렇게 주는 거는 뭐 괜찮지
일방적인 사랑도 괜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네. 들어요.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라도 쌍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우리 지금부터 사랑하는 거야 뭐 이렇게 요이 땅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일방인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통하는 거니까 모든 일방은 다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아까 스토커의 사랑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진짜 사랑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이 괴로워했을 때 물러나야 되는데 이거 사람은 계속 그걸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랑이 뭐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저는 좀 어려워서 사랑이 아닌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로 저는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 사랑일까요? 사랑을 할 때,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 사랑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배려를 하죠.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받는 그 배려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하면 희생을 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랑을 하면 희생을 하게 되죠. 희생을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죠. 하지만 희생을 한다고 그게 사랑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배려와 희생이 가능한데 배려와 희생이 반드시 사랑은 아니다. 배려와 희생을 한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건 아니다. 그럼 사랑은 뭐냐? 어렵네요. 감정을 포함한 무언가요? 사랑에는 기본적으로 감정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감정이 들어가 있고 또 사랑에 들어있는 거 이게 사랑이면 사랑 안에는 감정이 있어. 어떤 감정? 좋아하는 감정. 좋아하는. 좋은. 근데 사랑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데 근데 항상 좋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고 애인도 그렇고 좋았다가 싫어졌다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배려와 이해와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근데요, 사랑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게 이 세상에는 인간의 생각으로 정의 내릴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일단 선에 대한 속성 중에 하나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선한 것, 사랑은? 선한 것에서 온 무언가라고는 느껴지는데 이거를 뭔가 이렇게 딱 뭐 하나로 정의 내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속성이 사랑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거 자체도 그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마치 그 소크라테스가 에우티크론에게 경건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경건에 대해 얘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뭐냐 그럴 때 그냥 사랑은 이런 것, 뭐런 것 이런데 진짜 그 사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보면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랑의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거 자체가 정의 내리는 그 순간이 오히려 오류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 내림은 어려울 수 있으나 사랑함에 있어서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지라기보다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함에 대한 사랑함에 대해서 사랑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함에 있어서 얼마나 인내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어떻게 다루고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때 함을 얘기하면 사랑과 사랑함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단어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지만 사랑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함에 대한 우리의 그런 기준선들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의 기준선을 세우기에는 모호한데 사랑함에 있어서의 기준선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 사랑이 아니야 라는 부분으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역시도 사랑함에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포함되지 않는 것들 사랑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랑에는 기준을 세우기엔 애매한데 사랑함에는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랑함의 기준 어떤 게 사랑함의 기준일까요? 사랑한다면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만. 그 많은 얘기 중에 하나만. 사랑한다면 상대가 싫은 걸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야 된다. 강요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소유로 생각하지 않는다. 인내한다. 무엇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들. 자, 참는다, 기다린다, 인내한다. 또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 아까 이 아빠가 막 잔소리를 하고 이런 거 뭐 거기 안에서 너 뭐 이래야 되고 뭐 이래야 되고 뭐 이게 나오잖아요. 강요하지 말아야 되는데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네.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또 아니고 하니까 그러네. 네. 행위로만 말할 수는 또 없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게 잔소리로만 표현하는 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잘못된 사랑의 표현을 자꾸 하늘 크게 키우지 마시고. 근데 애가 자꾸 이렇게 물건을 훔쳐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랑이 아닐까? 이 아이가 그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당연히 해야죠. 사랑한다면 그걸 인내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랑함의 행위가 우리가 지금 대상도 혼재되어 있고 한다라는 것 자체도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인류에 대한 사랑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효은이는 어떤 사물에 대한 정말 그쵸. 쌍방이 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대상도 한정을 되어야 될 것 같고 대상에 따라 사랑의 속성이 달라질까요? 그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정수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아빠랑 아이 사이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남녀 사이에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거를 다 빼지 않고 그 어떤 대상에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그 사랑 혹은 사랑함에 대해서 좀 더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강요하지 않고 뭐 소유하려 들지 않고 이런 거는 인류애건 뭐 사물하고의 사랑이건 뭐 남녀 간의 사랑이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건 모두에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강요가 계속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헷갈려. 근데 그게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는 것이 잘못된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지만 사랑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야. 난 널 사랑해서 그래. 그런데 이게 그 순간은 그 사랑이 단절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좋게 사랑이야. 말하면 그렇게 사랑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사랑 강요하는 순간은 사랑이 아니다?
아니 그러는 거는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거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 다그치거나 그러거나 그렇게 얘기할 때 하는 게 뭐 사랑이 되게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으로 쭉 갈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게 하지만 잠깐 이렇게 멈춰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래 옛날부터 난 계속 널 사랑하고 있어 근데 그게 진짜 연속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뚝뚝뚝 끊어져서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드니까 그냥 사랑했었어, 사랑했던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누군가와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사랑하면서도 뚝뚝뚝 끊어질 수 있으니까 어떤 관계나 사이를 사랑이라고 규정짓기에는 끊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은 모든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사랑하는 만약에 뭐 효연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A부터 B 지점까지 사랑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정선이 된다고 해서 A부터 B까지가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랑은 롱샷으로 봐야 되겠네. 저는 단절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순간순간 서운하고 이런 감정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지. 사랑이 순간순간 단절된다? 그건 좀 그 순간에 사랑이 아닌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이오리듬 같이 내려와서 올라간다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싸우고 네,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건. 뭔가 그 사람한테 이만큼 내 사랑을 줬는데 안 왔어. 퍼졌는데. 이것도 성숙한 사랑은 아니겠지만 일방의 성숙한 사랑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조금은 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게 사랑이 단절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계속 사랑하는 상태? 근데 그러기엔 너무 강요와 소유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랑이라는 말로의 그런 사랑이라는 말에 의한 폭력 같은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렇고 뭐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내가 너한테 이러는 거는 사랑이다라는 전제하에 너무나 쉽게 우리는 강요하고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강요하고 소유하려 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한다라는 어떠한 기브앤테이크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 그게 하냐 안 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나는 오히려 그게 분절이든 사랑이 아니면 변색이 되었든 간에 그건 어떤 형태로라도 나는 사랑은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사랑이라는 어떤 진짜 사랑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다른 폭력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랑함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사랑함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랑의 기본 속성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함은 아닌 것 같고, 이미 그때는 사랑이 변질되었거나 아니면 단절되었거나 그랬을 것 같고, 정말 사랑하는 태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관계에서든지 강요나 어떠한 뭐 부담이나 소유적인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같아요. 강요하지 않고 소유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하면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서 잔소리를 하고, 너가 뭐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이만큼 해주지 않아 해서 속상하고 서운하니까 뭔가 뭐 폭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자꾸만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형태를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서 잘못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는 것,
그 뭐 아니고를 약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그 사랑은 대상에 대한 상대에 대한 인정이다. 상대를 인정을 하면 당연히 강요도 안 될 것이고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할 것이다.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나온 사랑의 행위가 사랑함이라는 행동이 진짜 사랑이다. 그렇다면 그런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해라고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인정의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